제발게. 이게 무슨 일이람. 내 아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저 나쁜 년이 감히 우리를 부산 기장군의 작은 아파트에서 내 알람이 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잿빛으로 일렁였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더듬어 알람을 끄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랬듯 햇살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진 속 배경은 우리가 결혼 전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거제도 바다였다. 그곳에서 그는 바다 낚시를 즐기며 나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5년 전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한국해양경찰과 구조팀이 10일간의 수색 끝에 그를 찾지 못했을 때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다. 남은 건 사망 증명서 한 장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 손을 잡고 민지야, 너는 우리 집 딸이야. 준호는 영원히 우리 아들. 그 말을 믿고 나는 매달 180만 원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보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5년. 매달 15일이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걸려 김포 신도시 아파트로 향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나중에는 습관 때문에, 그리고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전 세후 월급 340만 원 중 18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하얀 봉투에 넣었다. 봉투가 두툼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문질렀다. 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반지였다. 백금 커플링 안쪽에는 우리의 이니셜과 결혼 기념일이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낡고 광택도 사라진 상태였다. 지하철 연결 통로 구석에서 서서 손잡이를 꼭 쥔 채 나는 창밖 바다 풍경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갔던 폭우, 거친 파도,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본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감쌌다. 김포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12층 1203호.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를 맞았다. 민지야, 들어와라. 시아버지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렸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툭 내밀며 투덜거렸다. 또 180이니? 준호 있을 때는 250씩 줬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냉장고 속에는 한우 선물 세트, 유기농 채소, 포장된 홍삼까지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 옆집 할머니, 70대 노인이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민지야, 오늘 또 15일이지? 근데 너 오는 날, 다음 날이 진짜 시끄럽다는 거 알아? 나는 순간 발목까지 차오르는 찬바람에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저 집 CCTV나 확인해봐. 내가 매달 오는 날, 다음 날, 항상 사람들 오가고 웃음소리, TV 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6일. 남편의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아닌 날짜였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일까?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나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CCTV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완벽했다. 5년 동안 나는 수절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달았다. 처음부터 나는 단지 조롱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어머니가 알려준 CCTV 자료를 확인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까지의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며 집중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15일 다음 날 화면을 한 프레임씩 확인하던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차림과 걸음걸이, 손목시계까지 그 모든 것이 남편과 일치했다. 순간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지. 그는 이미. 하지만 화면을 다시 확대하자 남편은 분명히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폭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낯선 남자였고 무언가를 둘러싼 듯 팔을 흔들며 지시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멈췄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기 힘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일도 시부모님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잠시 멈췄다. 대신 남편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포구 근처 낚시점, 선착장, 바다낚시용 장비 가게까지 하나씩 전화를 걸고 직접 발로 뛰었다. 직원들은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게 점원만이 말했다. 혹시 준호 씨 말씀이세요? 그날 바람 때문에 철수하려던 배를 막으려다가 누군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출항도 못했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남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에 휘말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마지막 출항 기록을 찾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로 향했다. 바다에는 여전히 회색빛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물결 위로 지난 5년간의 상실과 공허가 겹쳐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낯익은 이름이 기록에 나타났다. 바로 우리 단지 근처에서 자주 보던 남자가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 바다낚시를 좋아한다고 들었지만 남편과 연결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화면 속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남자였다. 나는 자료를 손에 쥔 채 방으로 돌아왔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바다 위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 5년간 내가 보내온 생활비, 하루하루 버틴 마음,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를 잊지 않았던 마음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준호,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거야? 나는 그때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남편을 찾고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앞으로의 길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정의와 분노가 이번에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지도와 낡은 낚싯대를 들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출항한 포구를 다시 찾았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날의 흔적은 이미 지워졌지만 파도 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지야, 기다려. 나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남편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덫에 빠뜨린 사람들은 아직 바다 위에서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했다. 남편이 사라진 이후 나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매일같이 그가 마지막으로 갔던 포구와 주변을 헤맸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거세었지만 마음속 분노와 의무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그날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CCTV와 목격자 증언에서 남편이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내 마음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 폭우 출입 기록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통화 시간은 남편이 출항하기 직전이었다. 그 번호로 다시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이상한 점은 남편이 그날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통화를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변 카페와 낚시 용품점을 돌며 남편을 아는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최근 몇 주간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 씨, 요즘 낚시 가기 전마다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하고 다니셨어요. 누군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잡힐까 두려워하는 듯 했죠. 나는 점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갔다. 남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다 위에서 완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 남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까? 그리고 폭풍우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때 나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바다 근처 낚시터에 남편분 흔적 남아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사건, 남편의 실종 뒤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곧장 낡은 지도를 펼쳤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동했던 경로와 제보자가 말한 장소를 이어서 표시했다. 지도 위에는 폭우와 선착장,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쳤던 바닷길이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남편과 그를 둘러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밤이 되자 나는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남편의 흔적과 제보 내용을 정리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남편을 가로막았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남편은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 폭풍 속에서 사라진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강했다. 남편을 찾고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진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기록했다. 남편의 이름과 함께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장소, 시간, 증거를 하나하나 적었다. 이 기록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위험하더라도 남편을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닷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파도가 내 발목을 적셨지만 심장은 한층 더 뜨겁게 뛰었다. 남편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내 품에 돌아오도록 그 모든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밝힐 것이다. 며칠째 남편을 찾기 위해 바닷가를 헤매고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며 난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지친 몸과 마음에도 계속되는 의문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마치 남편이 내 손을 기다리고 있는 듯 나는 폭우와 작은 낚시터를 반복해서 돌아다녔다. 그날 아침 나는 예전 낚시터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모래 위에는 파도에 지워지지 않은 발자국과 낚싯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낚싯대는 남편의 것이 틀림없었다. 손때와 작은 흠집, 그리고 바닷물에 젖은 줄까지 모든 것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음을 알리는 단서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는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낚싯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는 낯선 사람의 지문과 남편의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다음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경고는 끝났어. 나는 손이 떨리며 그 쪽지를 붙잡았다. 누가 남편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이런 짓을 해야만 했을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은 단순히 폭풍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그의 안전을 위협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연을 이용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곧장 근처 낚시터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사실 준호 씨가 최근 몇 주간 어떤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었어요. 말은 잘 못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 때문에 그들이 준호 씨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말은 내 마음에 불을 붙였다. 남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협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그 후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선착장 아래 나는 누군가가 바다로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방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작은 도구와 함께 폭풍 후 전날 찍힌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분명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어 그 사람의 정체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멎는 듯 했다. 남편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닌 계획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남편을 둘러싼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누군가의 음모 속에서 사라진 남편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를 위협한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남편이 폭풍우 속에서 겪은 일과 그 뒤 숨겨진 진실을 조금씩 밝혀내야 한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다는 바다는 내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 그날의 폭풍우는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다.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듯 거세게 몰아쳤고 파도는 하얀 벽처럼 하늘을 가렸다. 나는 남편의 흔적을 따라 포구 근처를 돌아다니며 그의 발자국과 파도에 휩쓸린 낚싯줄을 발견할 때마다 몸이 떨렸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포구에서 매일 작은 배를 수리하는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젊은 아가씨 혹시 준호 씨를 찾으시는 거죠? 저 내가 본 게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뭘 보셨어요?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준호 씨가 바다에 떠 있는 걸 봤어요. 배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의 뒤를 따르는 게 보였어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살아남았다면 그 뒤에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추격이었음이 분명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준호 씨는 파도를 피해 작은 암초에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남자가 계속 따라와서 물속에서 무언가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 후 바다는 잠잠해졌고 준호 씨는 사라졌죠.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이 단순히 폭풍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음을 깨달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물었다.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굴은 기억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폭풍과 어둠 때문에 얼굴은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손에 큰 문신이 있었고 움직이는 걸 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남편이 겪었을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찬바람과 물살 속에서 누구에게 쫓기며 몸을 숨겨야 했는지. 남편은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극한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준호 씨가 몸을 숨긴 뒤 검은 남자가 바다에 무엇인가를 던졌죠. 그것이 폭풍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물건이 준호 씨에게 큰 위협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무언가 계획된 사건임을 직감했죠. 나는 몸을 떨며 숨을 고르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남았다는 희망과 그가 어떤 고통과 위험을 겪었을지에 대한 공포가 교차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남편이 겪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를 노린 검은 남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단순히 바닷속에서만 위험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뒤에도 누군가의 감시와 위협은 계속되었고 그의 실종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포구를 떠났다. 남편의 극한 생존과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밝히기 위해 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남편이 폭풍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 모든 것이 앞으로 밝혀질 운명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포구에는 아직도 잔해와 파도가 남긴 흔적이 선명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자리, 낚싯줄이 꼬여있는 작은 상자, 바닥에 흩어진 조개 껍질 모든 것이 그날의 공포와 고통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고 안에 남겨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는 바닷물에 적셔 일부 글자가 흐려졌지만 몇 글자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위험. 남편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며 나는 남편이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곱씹었다. 폭풍 속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것을 나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 위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불완전하게 남겨진 문장은 나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끌어들였다. 포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바리스타에게도 들었다. 남편은 폭풍 후 당일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지도를 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경로를 바꿨다고 했다. 그 누군가는 단순한 위협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사라진 그날, 폭우와 바다, 그리고 암초 사이에 정교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그의 발걸음이 닿았던 장소를 하나하나 조사했다. 작은 바위 틈, 해안에 흩어진 낚싯줄, 바닷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작은 라이터, 그 라이터에는 검은색 스모크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직접 쓴 메모와 결합하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강하게 암시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나타났다. 이름은 박 형사.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말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준호 씨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 그를 노린 배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남긴 작은 흔적들이 단순한 생존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 음모를 폭로하는 단서였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이제 나는 단서를 따라가야 했고 남편이 본 것, 남편이 피하려 했던 검은 남자의 실체를 찾아야 했다. 그날의 흔적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낚싯줄과 라이터 외에도 바닷가 모래 속에 숨겨진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폭풍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메모리를 들고 카페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명과 몇 줄의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폭풍의 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를 노리는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깊다. 준호,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남편이 남긴 경고였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폭풍 속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것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계획된 추적, 그리고 음모가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끝까지 기록하며 나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목격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둘러싼 위험과 음모는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심장이 뛰고 온몸이 긴장 속에서 떨렸다.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겪은 고통과 목격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그를 노린 검은 남자를 반드시 찾아내리라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세계였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권력, 그리고 목숨을 건 음모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남편이 사라진 후 내 일상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과 슬픔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불필요한 충고를 반복하며 나를 주시하는 듯한 시선들을 보냈다. 회사 동료들도 달라졌다. 남편이 사라진 그날 이후 회의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과 시선이 날 불편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남편이 남긴 단서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들의 말 한마디, 미묘한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이 맞닥뜨린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 나는 우연히 남편의 친구이자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이었던 이현을 만났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점차 그의 말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준호, 마지막 날 바다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했죠. 누군가가 자꾸 근처를 맴돌았다고.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남편이 단순한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를 추적했고 폭풍이라는 우연의 사건을 이용해 은폐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졌다. 집안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평소에는 놓여있지 않던 작은 카메라 렌즈 뚜껑이 떨어져 있었다. 남편이 남긴 단서와 결합하면 누군가 우리 집을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몸을 떨며 카메라 렌즈를 집어들자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쳤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사촌형,
진호가 예전과 달리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매주 전화하며 안부를 묻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는 침묵을 지킨 것이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리는 조용했고 그는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그 한마디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남편이 남긴 단서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남편이 폭풍 속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그를 추적하던 사람들의 실체는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속에 숨어 있는 비밀과 거짓, 탐욕과 배신이 얽혀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일은 단순한 진실 추적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포구 근처를 다시 찾아가며 나는 생각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메시지, USB 메모리, 낚싯줄, 라이터,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속에 숨겨진 적의 존재를 가리키는 길잡이였다. 그리고 그때 내 전화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호가 본 것을 끝까지 파헤치면 당신도 위험해질 것이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남편이 남긴 진실, 주변 인물들의 숨겨진 적, 그리고 그를 노리는 세력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있었고, 이제 나는 단순히 실종된 남편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음모의 중심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눈앞에는 폭우와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과 숨겨진 계략이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단서를 따라가면서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실종 사건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주변 인물들 속에 숨어 있는 배신과 음모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잠을 설쳤고 식사는 불규칙했으며 마음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단서,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 우 속에서 그가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나는 남편이 자주 찾던 바닷가 근처 작은 폐창고로 향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부서진 목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USB 메모리를 다시 꺼내어 랩톱에 연결했을 때 화면에 깜빡이는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지만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폴더를 열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남편이 촬영한 영상들이었다. 바닷가와 폭우, 그리고 사람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 속 인물들을 주시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나와 친하게 지내던 이연이었다. 그의 손에는 남편을 몰래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훔치려는 흔적이 보였다. 왜 너까지?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남편의 위험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영상 마지막 장면, 남편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들린 물체는 분명 칼이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크게 열리며 강한 바람과 함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숨겼다. 숨죽이며 보는 순간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진호였다. 남편의 사촌이자 내가 그동안 믿었던 친척이 그 자리에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차갑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의 사라진 사건과 연결된 모든 단서가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한 발 한 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힐 거야, 남편을,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진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감시하겠다는 듯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으려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 모퉁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일기와 폭풍 속에서 찍은 사진 원본, 그리고 누군가 남긴 경고장이 들어 있었다. 손을 떨며 경고장을 펼쳐들었다. 글귀는 단순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면 너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흔적, 숨겨진 적의 존재, 그리고 나를 향한 경고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였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진호와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며 천천히 진실을 밝힐 것인지. 폐창고 안 바람이 창문 틈새를 통해 날카롭게 스며들었고 내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남편이 남긴 흔적과 증거는 이제 나를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겪은 진실과 숨겨진 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폐창고 안 숨죽인 채 경고장을 손에 쥐고 있던 나는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폭풍 속에서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일기에는 남편이 스스로 기록한 조사 내용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위협의 그림자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바다 낚시를 떠난 이유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역 해양 개발권과 관련된 부당한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위장 행위였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지역 유지와 친척까지 엮인 거대한 음모를 목격했고 그것이 결국 폭풍 후 속 실종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폈다. 창고 안에는 진호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감정 없이 냉정했고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마음속으로는 경고장과 증거를 이용해 진호를 위협해 볼까 고민했지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미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한 터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진호, 내가 다 계획한 거였어? 작게 내뱉은 질문에 그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정확히 했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 한마디는 내가 지금 처한 위험의 깊이를 실감하게 했다. 남편이 생존할 수 있었던 단서, 숨겨진 증거물, 그리고 폭풍 속 사진들까지 이 모든 게 진호의 손에 의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의 흔적과 증거가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다잡았다. 나는 바닥 모퉁이에 놓인 USB와 사진, 일기장, 경고장을 모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창고를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호가 발걸음을 옮기며 내 앞을 막았다. 가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말끝을 흐리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남편의 진실을 밝히고 숨겨진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결심.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나는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외부에서 큰 굉음이 들렸다. 폭풍 속에서 떨어진 쓰레기 더미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시야가 순간 어두워지고 나는 몸을 움츠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카메라와 노트가 있었고 화면 속에는 진호와 내가 모두 담기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끝이 아니야. 넌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야.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겪었던 사건의 배경, 숨겨진 음모,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치명적 위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가방 속 증거를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이 남긴 진실 반드시 밝힐 거야.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폭풍 속 실종 사건, 지역 음모,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관찰자까지. 모든 것이 뒤엉킨 이 순간, 나는 앞으로 닥칠 결전의 순간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눈앞의 관찰자가 내 숨결을 따라 움직이지만 나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가방 속 남편의 일기와 사진, USB에 담긴 증거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 모든 고통과 위험,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남편의 생존과 진실이 이제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몸을 떨리게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관찰자는 나를 위협하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이미 나는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두었다. 먼저 창고 안 곳곳에 숨겨둔 작은 감시 카메라를 활성화시키고 진호가 뭔가를 숨기려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이제 증거는 내 편이었다. 이제 끝낼 거야. 모두 세상에 드러낼 시간.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며 나는 USB와 일기장을 증거 장치에 연결했다. 진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감히 나를 얕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바깥에서 경찰과 기자들이 이미 도착했다는 신호가 카메라 화면에 나타났다. 남편이 남긴 기록 덕분에 경찰은 진호의 움직임과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진호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려 했지만 경찰의 명령과 동시에 창고 안으로 들어선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의 행동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눈빛이 흔들리고 내 마음속 깊이 쌓였던 분노와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어. 이제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진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가 계획했던 모든 위협과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의 억울한 실종과 폭풍 속 사건의 진실이 공개되며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그의 범죄와 조작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나는 남편이 겪었던 고통과 위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남편의 흔적을 떠올렸다. 폭풍 속에서 사라졌던 그 순간조차 남편은 진실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세상에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남편 당신의 진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창고를 나서며 카메라와 증거를 경찰에게 건넸다. 진호는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와 음모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쌓였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폭풍 속 바다낚시 실종 사건, 지역 음모, 그리고 치밀한 조작.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나는 진정한 사이다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이 남긴 진실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